자연계는 상상 초월한 현상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프레데터 프레이 롤 리버설, 일명 포식자 피식자 역할 역전이죠. 보통 이런 현상은 황소개구리처럼 피식자의 몸집이 포식자보다 더 크거나 비슷한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식도 뒤집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큰 개구리를 잡아먹는 에포미스 속의 딱정벌레죠. 에포미스 니그리칸스, 우리말로 큰 노랑태 먼지벌레라 불리는 딱정벌레는 성충의 크기가 고작 2cm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사냥 타겟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양서류입니다. 이 종을 비롯해 얘와 얘까지 현재까지 에포미스 속 중 단 3종만이 유충 시절부터 양서류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이 꽤나 잔혹합니다. 에포미스 유충은 머리에 달린 더듬이를 좌우로 움직이며 개구리를 유인하고, 이런 움직임에 혹한 개구리는 애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달려들죠. 그리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개구리가 덤벼드는 순간 에포미스의 유충은 갈고리 모양의 턱으로 개구리 혀나 턱을 콱 물어버립니다. 물론 유인하지 않고 뒤에서 몰래 접근해 다리 쪽을 물기도 하죠. 무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 개구리가 발버둥 치거나 폴짝폴짝 뛰어도 웬만해선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개구리에 찰싹 달라붙은 이들은 소화효소를 분비시켜 개구리의 피부를 녹인 후 체액을 빨아먹고 살점을 뜯어 먹어가며 만찬을 즐깁니다.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이들은 양서류 킬러로 불리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냥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에포미스 딱정벌레를 연구한 동물학자 길 위젠 박사는 이 유충이 갓 태어났을 때는 포식자보다는 기생충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알에서 갓 부화한 에포미스 유충은 보통 4일 정도만 개구리의 체액을 빨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포미스 유충이 2령, 3령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의 기생 행동은 점차 포식 행동으로 바뀝니다. 앞서 봤듯 태어난 지 3주쯤 된 에포미스 유충은 더듬이로 유혹하는 방법은 물론 개구리 뒤쪽에서 천천히 접근해 뒷다리를 덥석 무는 등 대담함을 보이죠. 그리고 이런 사냥은 성충이 되어서도 계속되는데요. 이들은 개구리의 다리 쪽을 공략한 후 개구리의 다리 근육을 잘근잘근 씹어 먹어서 개구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후 평화롭게 만찬을 즐깁니다. 물론 이런 만찬의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길 위젠 박사는 에포미스 딱정벌레는 개구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고 6일만 굶어도 죽기 때문에 한번 사냥에 성공했을 때 이렇게 등 날개가 벌어질 정도로 배가 가득 부풀어 오를 때까지 먹는다고 밝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아니, 그냥 개구리가 유충을 꿀꺽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에 길 위젠 박사는 뭐라고 답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길 위젠 박사가 진행한 실험 영상인데요. 에포미스 유충을 삼킨 두꺼비가 10분 후에 이들을 토해내는 모습이 관찰됐죠. 이는 에포미스 유충이 두꺼비의 뱃속에서 이들의 피부를 녹이는 효소를 분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꺼비 뱃속에서 나온 에포미스 유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두꺼비의 턱을 다시 물어 사냥을 시작했죠. 정말 끈질기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개구리는 에포미스 애벌레를 회피하도록 진화하지 못한 걸까요? 뒤에서 몰래 접근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더듬이로 유인하는 건 피하게끔 진화했을 법도 한데 길 위젠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개구리들은 100이면 100 애벌레의 더듬이 유혹에 넘어갔죠. 반딧불이만 봐도 루시 부파긴이란 독을 지니고 있어 박쥐와 같은 야생의 천적들은 이들을 잡아먹으면 끔찍한 경험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반딧불이가 내는 빛을 경고등으로 인식하고 알아서 이들을 식단에서 제외를 합니다. 독성에 대한 회피 전략을 갖추도록 진화한 셈이죠. 이에 반해 길 위젠 박사는 양서류가 이런 회피 기작을 갖추지 못한 건 에포미스 딱정벌레의 사냥 성공률이 워낙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했듯 일단 물렸다 하면 개구리들 중 98%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질 기회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설명이죠. 또 위젠 박사는 양서류들은 자신보다 작은 물체가 움직일 때 이를 먹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워낙 강한데 이런 강력한 적응 행동이 회피 반응을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포미스 딱정벌레가 양서류 킬러가 된 건 살아남기 위한 방어 행동에서 비롯됐을 거라고 추측했죠. 시작은 방어였지만 이 방어 기작이 극단적으로 변화하면서 급기야는 개구리를 먹잇감으로 삼아버리는 행동으로 진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포식자와 피식자의 역할이 완전 뒤바뀌어 포식자가 피식자의 주 먹잇감이 되는 경우는 자연계에서는 극히 드물어서 이런 현상이 관찰되면 학계에서는 곧장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지난 2011년 일본 교토대학교의 신야 박사는 일본에 서식하는 특정 물장군이 거북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장면을 관찰했는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녀석은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뱀까지 사냥한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당시 여러 매체에서 이슈가 된 바 있죠. 뿐만 아니라 1988년 남아공의
위치한 마르커스 섬에서는 고둥의 개체수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생태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잡아먹는 바닷가재가 사라진 탓이었죠. 이에 당시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생물학자였던 맥퀘이드 박사는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험을 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는 고둥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근처 4km쯤 떨어진 섬에서 동일한 고둥을 잡아먹고 사는 바닷가재 천여 마리를 데려와 풀어놓는 실험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바닷가재가 고둥을 잡아먹을 거란 기대와는 정반대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고둥들은 바닷가재를 에워싸며 이들을 먹어치웠고 방사했던 천여 마리의 바닷가재들은 일주일 만에 모두 죽고 말았던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잘 와닿지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사슴과 엘크가 급속도로 번식해 풀을 무차별적으로 뜯어먹는 것을 막기 위해 숲에 이들의 포식자인 늑대를 들여놨는데 되려 사슴과 엘크가 늑대를 공격하거나 심지어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렇듯 자연계엔 영원한 강자도 또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그저 생존을 향한 생명들의 처절한 몸부림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처절함은 때때로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